퇴직금으로 취미 타령이라니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고 철이 언제 들려고 저러나? 내가 철이 안 들었어? 40년 동안 당신 기분 눈치 보며 산 내가 진짜 바보였지. 두 분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애 앞에서 이러지 말고 어른답게 좀 행동하세요. 어른답게? 내가 지금까지 어른답게 참아온 결과가 이거야. 퇴직하니깐 가족한테 무시당하고 집에서도 투명인간 취급받는 아버지.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 그렇게 불만 많으면 나가라고. 어머님, 아버님 제발 진정하세요. 민수 씨도 그만해요. 그래. 내가 이 집에서 나갈게.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자.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족 아니야. 당신도 이혼해. 오늘부터 남이야.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남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퇴직 후에도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한 한 아버지가 결국 가족 앞에서 이혼을 선언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현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동작구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이 71세 강도현 씨. 그는 은행에 40년을 몸담았던 평범하고도 모범적인 가장이었다. 수많은 후배들을 이끌었고 매일 아침 양복에 넥타이를 매며 책임이라는 이름을 짊어졌다. 성실하게 일한 만큼 사내 평가도 늘 좋았다. 다툼 없이 살아온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정에 모든 걸 바쳐왔다는 자부심은 있었다. 퇴직하던 날, 그는 조용히 회사 건물을 나섰다.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도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정해진 일정이 없었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여유로웠다. 늦잠도 자보고 도서관에 들러 책도 빌려보고 동네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했다. 이게 진짜 삶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해야 할 일도 없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이 하루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날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뭔가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몰려왔다. 가끔 아내가 내는 물소리나 쿡쿡거리며 혼잣말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웠다. 어느 날 그는 혼자 밖에 나갔다. 오랫동안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공원. 그곳엔 또 다른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도현 씨는 그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벤치에 앉았다. 흐릿한 햇살,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는 자신이 그 풍경 속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괜히 나가서 뭐 했어? 당신 이제 와서 뭐가 하고 싶다고 그래? 그 말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깊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정확히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도현 씨는 자신이 숨만 쉬어도 미움받는 것 같았다. 가장이라는 정체성, 사회에서의 이름, 존중받던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지워지는 기분. 아내의 그 말은 곧이어 더 날카롭게 돌아왔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 보니까 무능하단 생각밖에 안 들어.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는 코를 골며 잤지만 도현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일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그의 가슴 속에 맴돌았다. 그는 처음으로 퇴직을 후회했다. 이순자 씨, 68세. 겉보기엔 평범한 노년의 부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쌓여 있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쉴 틈 없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일상이 반복됐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 믿었다. 이따금 친구들에게서 넌 꿈이 뭐였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 멍해졌다. 꿈? 그런 걸 생각할 틈이 있었나? 젊은 시절엔 파란 원피스를 입고 혼자 영화관에도 가보고 싶었다. 가끔은 무작정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고 싶었다. 하지만 매번 참았다. 남편은 괜히 돈 쓰지 말고 집에서 쉬어. 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 말에 익숙해져 갔다. 나는 그래도 좋은 아내야.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거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직했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다. 이제 내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남편은 집에 머물렀고 그녀의 공간과 시간을 조용히 침식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TV 소리, 물 끓는 주전자 소리,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답답함. 남편은 자꾸 사소한 것에 참견했다. 왜 이제서야 청소해? 점심 뭐야? 이거 좀 치워. 처음엔 참고 넘겼지만 점점 자신이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남편이 상사 같았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불편했고 혼자 있던 시간이 그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다.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솔직히 너무 답답해. 왜 나까지 숨이 막히는 것 같지?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놀랐다. 그 말이 남편을 찌를 거란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건 짜증이 아니라 40년간 눌러온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밤이 되면 거실 소파에 홀로 앉는다. 조용한 집, 멀어진 남편의 기척, 식지 않은 밥상.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이 그리 억울한 걸까? 왜 이 사람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외로운 걸까?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나도 이제 내 모습으로 좀 살아보고 싶어.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40세 강민수 씨. IT 회사 팀장으로 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보고서, 회의, 프로젝트, 팀원 관리. 그의 하루는 시간표로 나눠진 전쟁 같았다. 그에게 부모님은 마음속 어딘가에 잘 접어둔 책갈피 같은 존재였다. 지금은 내 가정만 잘 지켜도 다행이지. 하지만 최근 어머니의 전화는 자주 오기 시작했다. 너희 아버지 요즘 이상해. 말도 없고 어딜 매일 그렇게 다니는지. 밥은 또 집에서 꼬박꼬박 먹는다. 그는 들은 채만 채했다. 엄마, 그냥 좀 내버려둬. 아버지도 힘들겠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였다. 자신이 개입하면 일이 복잡해진다는 걸 알기에 일부러 멀찍이 선을 그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듬직한 존재였다. 언제나 단정한 양복에 신문을 펼쳐들고 커피를 마시던 모습. 자신에게 늘 아빠처럼 살아라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말없이 소파에 누워 하루를 보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며칠 전 들렀던 부모님 집에서 그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켜둔 채 리모컨을 꼭 쥔 손으로 미동도 없었다. 그 순간 민수는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 장면을 본 뒤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자신의 감정을 덮어두려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잠이 오질 않았다. 자정 무렵 조용한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사진첩에는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손자를 안고 있는 사진이 남아 있었다.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각자의 방에 갇혀 서로를 외면하고 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시댁 무슨 일 있어 보이는데 괜찮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용기가 없었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부모님 문제를 피한 게 아니라 고통을 방치한 것이라는 걸. 그는 아직도 전화기를 들지 못한다. 마음속 깊은 죄책감이 전화벨보다 먼저 울려버리기 때문이다. 난 정말 바빴던 걸까? 아니면 그냥 두려웠던 걸까?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38세 박지연 씨. 일과 육아 사이에서 늘 분주하지만 시댁에 갈 때만큼은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불편한 건 아니다. 다만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조심해야 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갖게 됐다. 시아버지 강도현 씨는 말수가 적고 무던한 분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지연에게 특별히 친절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편했다. 문제는 시어머니 이순자 씨와의 관계에서 시작됐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분이었다. 명절이면 음식을 같이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 키우는 얘기에도 귀 기울여 주셨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퇴직하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바뀌는 걸 느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소파에만 있으면서 뭘 한다는 거야? 내가 다 늙어서까지 밥이나 하고 치워야 해? 지연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정말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는 것도 괴로웠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건 며느리가 나설 수 없는 영역이었다. 남편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다. 요즘 시댁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하지만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원래 좀 그랬잖아. 그냥 모른 척해.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방문을 줄였고 명절에도 짧게 다녀왔다. 시댁에 가도 아이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대화는 피했다.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가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은 어느 순간부터 지연에게도 감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한참 후에도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았다. 아이들이 시아버지에게 안기려다 그가 무심히 몸을 돌리는 순간 지연은 그 장면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아버님도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걸까? 밤이면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중간에서 뭘 해야 할까? 아니,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괜히 민감한 걸까?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매번 시댁에서 돌아오고 나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린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도 누군가의 며느리인 동시에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라서 어디까지가 제 몫인지 잘 모르겠어요. 퇴직하던 날 강도현 씨는 회사 건물을 천천히 내려왔다. 40년을 다닌 직장. 수고했다는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도 마음 어딘가는 허전했다. 정장보다 더 익숙한 유니폼 같았던 직장인이라는 옷을 벗고 나니
갑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헷갈렸다. 며칠 후 퇴직금이 들어왔다. 생애 처음으로 목돈을 손에 쥐었다. 가족을 위해 써야 할지, 노후를 위해 묻어둘지 고민했지만 도현은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해 써보자고.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온 날이었다. 식탁엔 평소보다 반찬이 더 많았고 거실엔 오랜만에 말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도현은 그 속에서도 어딘가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그러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번에 말한 카메라. 그거 이번 주말에 중고로 하나 살까 해. 퇴직금 중에서 조금만 써서. 순자가 말을 끊었다. 당신 아직도 그 소리에? 퇴직금이 장난이야? 사진이 밥 먹여줘? 그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손주 교육비나 걱정해.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놨다. 엄마,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버지도 이제 좀 즐기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조차 뾰족하게 들렸다. 순자는 민수 쪽을 보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까지 취미 핑계로 돈 쓰겠다고 하면 지연이도 얼마나 눈치 보겠냐? 지연은 당황하며 머리를 숙였다. 저는 그냥 아버님 하고 싶으신 거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지만 그 말은 더 큰 불편함만 만들었다. 도현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내 돈으로 그 카메라 하나 못 사?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왜 나만 불청객 취급을 하는 거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손주가 떨어뜨린 장난감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도현은 그 웃음을 보며 더욱 서글퍼졌다. 이 집안에서 웃음은 있지만 그 안엔 자신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도현은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숨을 골랐다. 그는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왜 내 삶인데 얘가 허락받아야 하지? 잠시 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깟 카메라 하나 못 참아? 나도 나름 계산해서 말한 거야.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당신은 늘 나를 위해서란 말을 하면서 결국 내 인생에서 나를 지웠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도현은 그 집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예의상 초대된 손님 같은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 결국은 중고 카메라를 장만했다. 젊은 시절 잡지에서 사진작가 인터뷰를 보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햇살을 찍고 나무잎을 찍고 벤치에 앉아있는 고양이, 바람에 펄럭이는 노란 바람개비도 찍었다. 도현은 오랜만에 뭔가에 빠진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문화센터에도 등록했다. 사진반에선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진을 보여주고 조언을 나눴다. 그 안에서 그는 잠시 존재감을 느꼈다. 퇴직자 강도현이 아닌 사진 배우는 수강생 도현 씨로 불렸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다. 그가 인화한 사진 몇 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던 날, 아내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게 뭐야? 이 시간에 그런 데 다니고 돈까지 써가면서 그게 다 쓸모 있는 일이야? 그 말 한마디에 도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사진은 다시 파일 속에, 카메라는 서랍 안 깊은 곳에 들어갔다.
문화센터도 그만뒀다. 퇴직금의 일부는 문화센터 등록증, 카메라, 액자 구입비로 빠져나갔지만 정작 기억에 남은 건 아내의 말 한마디였다. 그 후로 그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동네 서점에 가려다 발걸음을 돌렸고 공원에 가도 사진은 찍지 않았다. 자신이 뭔가를 해보는 것 자체가 괜히 가족에게 폐를 끼치는 일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그는 몰래 남겨둔 퇴직금 일부를 작은 봉투에 넣어 서랍에 감췄다. 혹시 나중에 뭐라도 다시 해보고 싶을 때를 위해 넣어두자. 그건 그가 자신에게 주는 작은 약속이었다. 그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표정도 없어졌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지만 소리는 듣지 않는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날엔 그저 서랍 속 카메라를 꺼내 한참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린다.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가? 집을 나갔어야 했나? 아침 7시 50분. 도현은 욕실 거울을 가만히 바라보며 면도기를 든다. 면도 거품을 바르고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 이젠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깔끔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한다. 습관이니까. 그게 아니면 오늘 하루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서기 전 거실을 슬쩍 본다. 아내는 아침 뉴스를 틀어둔 채 식탁에 앉아 있다. 커피를 마시며 무표정하게 고개만 한 번 든다. 나 나갔다 올게. 그 말에도 아내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문을 천천히 닫는다. 그가 향하는 곳은 동네 작은 공원. 이젠 거의 매일 가는 장소라 가끔 지나가는 청소 아저씨도 또 오셨네요 하고 인사한다. 도현은 벤치에 앉아 손을 무릎에 올리고 앞을 바라본다. 공원엔 사람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도현을 바라보지 않는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반려견은 낯선 냄새에 흥분해 짖는다. 요가복을 입은 여성들은 모여 유산소 운동을 하고 젊은 남자는 커피를 들고 통화에 열중이다. 도현은 이 풍경 속에 있지만 이 풍경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다. 마치 배경처럼 앉아 있을 뿐이다. 그나마 말을 섞는 사람이 있다. 내가 나갈 때 항상 옆에서 함께하는 정노인 75세. 그 역시 은퇴 후 매일 같은 시간 공원에 나오는 유일한 친구다. 그는 국어 교사였던 이력을 자랑처럼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의 리듬이나 단어 선택에서 느껴지는 지적 여유가 있다. 강 씨, 오늘은 좀 더 일찍 오셨네. 집에 있어봤자 뭐합니까? 그들의 대화는 늘 간결하다. 그러나 짧은 문장 속에 서로의 하루가 담겨 있다. 가족들은 잘 계시죠? 정노인의 말에 도현은 잠시 뜸을 들인다. 예, 그냥 그럭저럭이요. 그 말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들어있다. 쓸쓸함, 포기, 무력감. 정노인은 조용히 신문을 넘긴다. 그리고 말한다. 젊을 땐 늙으면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에요. 가장 불편한 게 바로 내가 아무한테도 필요 없다는 감정이더군요. 그 말에 도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자신이 지금 딱 그 상태였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는 가방에서 예전에 샀던 중고 카메라를 꺼내본다. 렌즈에는 먼지가 조금 끼어 있다. 렌즈 뚜껑을 열까 말까. 아내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그런 거 왜 해? 그 돈으로 손주 장난감이나 사주지. 결국 그는 다시 카메라를 넣었다. 오늘도 찍지 않고 그냥 바라볼 뿐이었다. 해가 질 무렵
정노인은 먼저 일어나며 말한다. 내일도 봅시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혼잣말을 뱉는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집에 돌아가도 상황은 같다. TV는 켜져 있고 말은 없다. 밥은 식탁에 차려져 있지만 따뜻하지 않다. 그는 조용히 앉아 식사를 시작한다. 씹는다는 느낌도 없이 그저 위장에 무언가를 채우는 기계처럼. 식사를 마친 후 방에 들어와 벽에 기대 앉는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았고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중얼거린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건가? 그냥 살아내고 있는 건가?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조명을 끈다. 방 안은 금세 어둠으로 가득 찼고 그는 벽에 기대어 앉는다. 불도 꺼졌지만 어쩐지 마음이 더 시끄럽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본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던 시간. 정노인의 짧지만 깊은 말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말 없이 등을 돌린 아내의 모습. 이윽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뱉는다. 내일은 또 어딜 가보나? 이혼이라는 단어가 도현의 마음에 처음 떠오른 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더 기억에 남았다. 늦은 오후, 아내는 예전처럼 조용히 식탁에 밥을 차려두었고,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반찬 그냥 어제 거야.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아내가 무심하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그 말이 서운해서가 아니라 그저 무감각했다. 입에 넣은 반찬의 맛도 식사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날따라 유독 선명하게 맴돌았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정노인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나도 한때 이혼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참고 살았지. 근데 말이에요. 지금은 가끔 그게 후회돼요. 그때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덜 외로웠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문득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 뭘까?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며칠을 고민했다. 이 말을 꺼내면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도 못했다. 그녀가 상처받을까 두려웠고 자신이 더 초라해질까봐도 걱정됐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하루를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마주 앉은 조용한 식탁에 도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이제 각자의 시간을 좀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아내는 순간 고개를 들고 도현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도현은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 고마웠어. 하지만 요즘 나는 이 집에 있어도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당신과 나. 서로에게 점점 멀어진 것 같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외롭게 느껴져.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느꼈던 걸지도 모른다. 도현은 말을 이었다. 늦은 나이인 건 알아.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 남은 삶을 조금은 나답게 살아보고 싶어. 그 말엔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끝에 도착한 조용하고 단단한 결심이었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겨우 한마디 했다.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줄은 몰랐네. 도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조용하고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도현은 대기번호표를 쥐고 입구 근처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바로 옆에 아내가 앉아 있었지만 둘 사이엔 말 한마디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기 스피커에서 차례가 호출됐다. 합의 이혼 확인 절차 217번 강도연이 순자 신청인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다. 담담한 표정의 가정법원 판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두 분, 이혼에 대한 의사는 여전히 확고하신가요? 도현은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 생각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작게 대답했다. 네, 저도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법에서 정한 숙려 기간이 지났고 양측의 의사도 명확하니 오늘부로 이혼 확인서를 발급하겠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심장이 미묘하게 쿵 하고 울렸다. 무언가가 진짜 끝났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숨통이 트이는 듯한 해방감이 올라왔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도현은 잠시 멈춰서서 이혼 확인서를 바라봤다. 흑백으로 인쇄된 종이 한 장. 하지만 이 종이는 그의 4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줄이었고 새로운 인생의 첫 문장이기도 했다. 구청에서 이혼 등록까지 마친 뒤 도현은 혼자 한강변으로 향했다. 그는 강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오늘은 다시 사진을 찍기로 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다. 렌즈를 하늘로 향하고 그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다. 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맑았고 그의 눈가에 처음으로 미소 아닌 웃음이 번졌다. 도현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참고 사는 걸까요? 존중받지 못한 관계는 결국 아무리 오래 이어졌더라도 언젠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요. 이 사연은 단지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족 안에서 느껴봤을 외로움, 억울함, 그리고 포기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가족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 혹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말과 행동들, 혹시 다시 돌아봐야 할 부분은 없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만나요.